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 특화재생 가이드북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연대경제연구소의 인성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역 특화재생의 이해, 그리고 지역 특화재생의 유형별 마을조합의 육성 방향, 지역 특화재생을 위한 마을조합의 역량 강화 방안, 그리고 지역 특화재생에서 마을조합의 비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재생의 이해입니다. 도시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가 점점 팽창하는 팽창사회였다면 앞으로의 미래사회, 그리고 현재사회는 도시가 점점 축소되는 수축사회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선진국의 사회 문제입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뜻하는 메가시티가 1990년대는 10개에서 2030년에는 40개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도시의 규모 역시 양극화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중소도시들은 점점 수축하거나 소멸 혹은 굉장히 기능이 축소되는 형태로 진입하게 되고요. 대도시들은 점점 기능이 복합화되고 커져가는 현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 환경의 변화에서 더 이상 소규모 중소도시에서는 유입 인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정주 인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도시의 지역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재생의 유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특화 재생이 대두되었는데요. 지역 특화 재생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도시 브랜드화 등을 통해서 강소 도시를 육성하는 전략입니다. 크게 4가지의 추진 방향이 제안되었는데요. 도시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강조하는 도시 브랜드화, 지역 내에 상인과 창업을 활성화하는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에게 혹은 지역의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 방향, 마지막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그리고 로컬 컨텐츠 타운 사업과 연계하는 지역별 특화 컨텐츠 타운 조성 사업이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지역 특화 재생 사업에서 핵심 요소는 지역 브랜딩과 상권 및 창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브랜딩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의 자원을 재발견해서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부각하는 것을 말하고요. 상권 및 창업 활성화는 지역이 하나의 시장, 그러니까 마켓으로서의 위상을 좀 더 확보해서 다양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었는데요.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에 좀 더 집중했다면 지역 특화재생은 외부의 유입인구는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요. 방문객, 생활인구, 정주인구, 다양한 형태의 유입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입인구가 지역 안에서 활기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특화 재생 주요 사례입니다. 먼저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부산 북구의 구포이음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구포가 밀을 재배하던 지역으로 구포 국수가 유명한데요. 이를 착안해서 구포에서 밀을 활용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구포에 존재하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둘레길을 만드는 사업이 구포 이음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역 특화 재생은 아니지만 지역 특화형으로 유사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조합의 사례들도 있는데요. 가령 전남 나주의 나주읍성 마을조합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나주에 찾아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돌담길, 지역의 역사 자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전동 인력거 투어, 도심 캠핑장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남 거제에 있는 장승포 마을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촌 지역의 특징을 되살려서 지역의 명맥이 끊긴 어묵 제조법을 다시 복원해서 지역만이 가진 특산물, 가령 방아잎이나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장어와 같은 특산물을 활용해서 어묵을 제조하고 이를 마을 식당을 통해 판매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민들을 체류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전남 강진에 있는 강진마을조합 같은 경우에는 농촌 체류형, 체험형 민박 같은 형태로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목공 기술을 교육하고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더 애착을 느끼고 매력을 갖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가장 최근에 첫 번째 지역 특화 재생으로 총 16개 지역이 선정됐는데요. 크게 상권 활성화에 8곳, 도시 브랜드에 5곳, 창업 지원 및 로컬 콘텐츠에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 16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역에 가진 고유한 자원을 복원해서 상품화하고 지역이 가진 매력을 비즈니스화해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출을 하면 지역 특화 재생 사업은 다양한 유입 인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지역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색다른 가치로 변모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화 재생에서 마을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 마을조합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조합은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 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마을조합은 주민들이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변화에 주체로 우뚝 서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기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을조합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조합이 지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지역에 애착을 가진 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주성도 강화될 수 있고요. 마을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역의 변화에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 간의 연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을조합의 특징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크게 3가지의 활동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흔히 거점시설이라고 불리는 기초생활인프라를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문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업이 마을관리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주로는 임대주택관리, 가로관리, 마을식당이나 돌봄, 집수리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쇠퇴지역에 필요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죠. 마지막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연대활동입니다. 주민 소모임, 지역축제, 취약계층 연대를 통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애착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죠. 주민들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주민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법인 조직으로 가입하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대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조합의 기본 역할은 사업조직, 공론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이를 비즈니스화하는 것이 사업조직의 역할이고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낸다는 데서 공론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안에서 모인다는 측면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조합은 주민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속 가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조합은 특정 소수 혹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 특화 재생에서 마을조합의 역할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 특화 재생에서는 하나의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이 하나의 브랜드를 가진 상품으로서 지역 특화 재생에서는 기능하기 때문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자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마케터로서의 역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매력을 느끼는 고객을 발굴하고 지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 그리고 지역과 고객들이, 지역과 방문객들이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이 마을조합이 지역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협력 자원의 연계입니다. 지역의 변화는 단기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변화는 꾸준한 지원과 꾸준한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최근에 로컬, 골목길, 골목 상권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대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이 많이 로컬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에 연계하여 마을조합이 다양한 비즈니스 투자를 유치하고 비즈니스와 지역의 주체들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을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마을조합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재생의 대표적인 유형별로 마을조합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 브랜드화입니다. 도시 브랜드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나 기호, 상징물 등을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도시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가치, 다른 지역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역을 더 쉽게 인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도시 브랜드를 통해서 지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전반적인 지역 이미지가 상승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이 유치되거나 다양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합니다. 도시 브랜드를 위해서는 크게 브랜드 자산과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로 형성되는 부가적인 가치를 뜻하는데요. 흔히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이미지 등을 얘기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다양한 장소의 속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의 주관적인 감성이나 감정까지 포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지역을 연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이 바로 브랜드 이미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를 떠올렸을 때 푸른 바다가 연상이 된다든지 돌담집이 연상이 된다든지 하루방 같은 것들이 연상이 된다면 그것이 지역의 이미지가 되고 그것이 지역의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6가지의 브랜드 지표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존재감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위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지역이 얼마나 외부에 알려져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소적 특성, 유적지라든지 어떤 자연 자원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장소적 특성을 이 장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재력은 외부인에게 얼마나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뜻합니다. 내가 관광객으로서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혹은 잠시 체류 인구나 정주 인구로서 이 지역에 머물렀을 때 나에게도 얼마나 기회가 주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생동감은 지역의 매력, 흥미, 지역의 재미 요소들을 말하고요.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개방적인지, 우호적인지 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조건은 지역의 인프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등의 인프라들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역의 브랜드를 먼저 기준점을 잡고 우리 지역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마을조합은 브랜드 관리자로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한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공유하는 대상, 즉 지역의 주민들 혹은 지역의 상인들, 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브랜드를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브랜드의 외부 고객, 지역의 방문객, 지역을 인지하고 있는 다양한 외부 유입 인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관리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조합은 해당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형성된 브랜드를 기초로 해서 실제 지역을 방문하는 유입 인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인식을 점검하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훼손되진 않는지, 애초에 설정했던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고객들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꾸준한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 브랜드화의 사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이등병 마을 협동조합인데요. 파주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죠.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지역이 고령화되고 쇠퇴화돼서 지역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노래의 원작자의 고향이 파주시 광탄면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등병의 마을을 지역의 브랜드로 삼아서 지역의 거점 공간을 설립했습니다. 이등병 마을 스토리하우스라는 거점 공간을 설립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등병 마을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공간을 운영하고 이등병 마을 작은 음악회도 개최하면서 지역의 브랜드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등병 마을, 군부대 마을 혹은 군인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마을로서의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상권 활성화입니다. 상권은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점포와 고객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인 영역을 뜻합니다. 흔히 해당 지역에 점포가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도 상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에 구매하는 고객들이 밀집해 있는 곳도 상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권의 규모에 따라서 흔히 대형 중심 상권, 복합 쇼핑몰, 골목 상권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지역은 골목 상권인 경우가 많이 있죠. 골목 상권은 마을 단위의 경제 공동체 육성이 가능하고 골목을 마을 단위의 소통 거점, 생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의 상권 구성 주체들인 상인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인 경우가 많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면 해당 지역에서 자원이 선순환되는 효과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5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입니다. 주거 특성이나 상권 방문 연령대, 주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분화된 홍보 전략인데요.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매체에 아주 작게 홍보하는 것보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임팩트 있게 한 번에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상권이 애초에 설정한 방향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상권은 서로 협업하고 있는지, 상인들은 서로 잘 도와가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양한 지역 주체의 결합입니다. 상인들만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면 안 되고요. 지역의 주민, 상인, 전문가, 행정 모든 주체들이 협력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협력과 지원입니다. 상권 활성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인 정책 사업을 연계하고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고객을 발굴하고 새로운 입점 업체들을 계속 유치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은 해당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협력 자원들을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조합은 상권 관리자로서 육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권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으로 상인과 방문객의 니즈를 고려해서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조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권 관리 조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조합이 상권에 대한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서 상권 내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입점업체 관리 등을 통해서 애초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설정한 방향대로 상권이 깨끗하고 활성화되게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로컬 컨텐츠입니다. 로컬 컨텐츠라고 하면 많이들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텐데요. 기존의 지역에 있는 자원을 재해석하고 가공하고 변형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가미한 상품이나 서비스, 공간을 뜻합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지역 주민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지역 자원들도 외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새로움이나 트렌디함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인들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로컬 컨텐츠를 발굴하고 생산해서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알리는 것이 로컬 컨텐츠의 유통 과정입니다. 일반 소상공인과 다른 점은 지역 자원을 콘텐츠화해서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조하는 점에서 차별화를 지닙니다. 로컬 콘텐츠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로컬에 대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화를 지역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원을 발굴해서 여기에 새로운 문화를 입히는 것으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상품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입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맥락, 왜 이런 자원들이 존재해 왔는지, 왜 이런 자원들이 이 지역에만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조달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는 농산물일 수도 있고요. 자연자원, 이야기, 역사, 사람,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다양한 접점을 마련해서 꾸준하게 자원을 공급받고 지역사회에서 안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로컬 콘텐츠를 위해서 로컬 매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로컬 매개자는 지역 자원을 새롭게 개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로컬 콘텐츠의 생산은 지역 자원을 외부인의 관점에서 낯설게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외부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연계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의 중개자로서, 매개자로서 외부의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주민들을 연계하고 지역 자원의 발굴을 도와주고 지역에 안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화 재생을 위한 마을조합의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마을조합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조직입니다. 흔히 비영리 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어떤 공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후원 활동을 하거나 모금 활동을 통해서 조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스타트업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조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띈 스타트업으로 공공성을 띠지만 수익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면서 지역을 혹은 조직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조합은 공공성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주체로서 비영리 스타트업으로서 경영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특화 재생은 상권 활성화, 창업 활성화, 도시 브랜드 등의 비즈니스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것만 감안해도 비즈니스 강화를 통한 지역의 변화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영 역량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인적 역량, 재무 역량, 기술 역량, 마케팅 역량 등이 필요합니다. 인적 역량은 초기 마을조합 임원진들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다양한 관계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합니다. 재무 역량은 조합의 내부 출자금이나 경비 등을 모금할 수 있는 역량, 지역의 외부 자원, 공공의 외부 자원이나 민간의 외부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하고요. 기술 역량은 단순히 IT 기술이나 어떤 특정한 고급 기술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지,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수용성을 뜻합니다. 마케팅 역량은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과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마을조합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진흥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지원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창업 전 단계부터 법인 설립 이후 단계까지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설립을 했다면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전문적인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나 외부 기업을 연계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나 기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거나 상설 멘토링을 하거나 초기 전문 기업이 운영 후에 마을조합에 이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은 초기 인건비 부담이 크긴 하지만 전문 인력이 조합 내부에서 시스템을 세팅하고 조합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전문기관이 상설 멘토링을 하는 방식은 전문기관을 발굴하기가 어렵지만 마을조합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전문기업이 운영한 후에 마을조합이 이관하는 방식은 최근에 몇몇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초기 전문기업이 시스템을 세팅하고 마을조합의 구성원들을 주체로서 육성시키는 과정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역량은 생태계 조성 역량입니다. 마을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들은 창업기업이거나 경험이 적은 청년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과 영리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마을조합과 경험이 적은 청년기업, 창업기업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라는 지역 자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조직 간의 생태계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확산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결자로서, 지원자로서, 제안자로서 역량이 필요합니다. 연결자는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역량이 될 것이고요. 지원자는 경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이나 청년기업들이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절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안자는 지역의 변화를 제안하고 주민들과 행정을 동원해서 지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마을조합의 생태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과정, 그리고 조합원을 다양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복지, 문화, 산업, 자치 등 다양한 분야별로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을조합들이 해당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지역 자원의 정보들을 확인하고 지역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갈수록 생태계의 역량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립 단계부터 소수의 주민만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의 모든 분과 지역 단체들, 일반 주민들까지 가급적 폭넓게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 다양한 분과들이 형성돼서 이 안에서 지역 변화를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메카로 잘 알려진 원주에서는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조직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금융, 소비, 생산, 가공, 공동체, 유통, 서비스, 교육, 문화 분야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은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결핍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고 이를 위한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재생에서 마을조합의 비전입니다. 마을조합은 아직 먼 미래이지만 지역 기반 소셜 디벨로퍼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셜 디벨로퍼는 지역 주민의 필요를 기반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공공공간과 연계성을 강화해서 개발의 효과, 개발의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미국의 CDC나 영국의 URC 같은 소셜 디벨로퍼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회적 기업 더함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사회주택 등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문 개발사인 디벨로퍼를 통해서 개발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기반 소셜 디벨로퍼로 발전한다면 지역사회 주민주체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사회 이익이 환원되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정들을 교육하는 방안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무리입니다.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역 특화 재생은 도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등을 통해서 강소도시 육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특화 재생에서 마을조합의 역할은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브랜드 관리자이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관리자,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주민과 지역 자원과 연결해주는 로컬 매개자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화 재생을 위한 마을조합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조합은 차후에 소셜 디벨로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